지금 구간에서는 어찌 보면은 조금은 여러분께서 좀 견디시면서 가야 될 시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100 같은 경우에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LG이노텍과 몇 종목 빼놓고는 전체가 다 지금 조정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다리시면서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매집주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집주는 통상적으로 저평가 실정주, 테마주, 가치주 발굴의 투자 방식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흑자 회사나 향후 실적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저는 비중을 이런 종목은 5% 미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나 20%를 분할 매수한 이후에 목표가 설정을 해서 대응하는 매매법입니다. 종목 포착 후 실적이나 이슈 체크를 한 후에 일봉이나 주봉, 월봉으로 세력들의 매집인데 이 부분도 거래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분석 후 공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30에서 100%의 수익률로 목표를 정해놓고 대응하는 방식이라서 지금까지 작년에 한 매집주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종목 빼놓고는 전체가 다 성공을 했고요. 첫 번째 사례가 흥국화재입니다.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2020년 9월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2009년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주가 차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됐고요. 최대 거래량 발생 이후 그 봉을 기준으로 수렴 형태의 정배열로 주가가 지속적인 박스권 호는 2020년 11월 이후에 매수를 제가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분할 매수 위에 급등을 했는데 잠깐 보시면 흥국화재의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2009년 연말에 한번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2020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면은 그 거래량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 번도 저 거래량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어찌 보면 누가 개입을 했다 주가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 이후에 볼 거는 이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일봉 사선 차트로 주봉 사선 차트로 보시더라도 최대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추세선을 긋는 거나 그런 부분은 전문가마다 다 차이는 있는데 고점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최악의 경우 1295원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 거래량이 나온 이유는 직전 고점에 물량을 한번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흐름이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1월 초부터 매수 진행을 해서 11월 초부터 매수 진행을 해서 2,700원에서 2,800원에 분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4,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0% 수익 확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상승을 했습니다. 잠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월봉에서 거래량을 숨기지 못합니다. 세력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 그리고 재무제표상 지분이 20%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 그리고 향후에 금리 인상이나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을 했고요. 두 번째 매집주 사례는 3기입니다. 원래 3기는 예전 회사 이름이 3기 오토모티브입니다. 그래서 3기 같은 경우도 2020년 12월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시장의 이슈인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로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일단 관심은 좋지만 바로 진입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 분석 결과 LG 전장 쪽에 전기 쪽 관련이 있고 또 수소차 연관성도 있고 최근에 이제 유행이 친환경 수출에 관련된 부분도 연관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월봉과 주봉의 최대 거래량을 발생한 후에 어떻게 눌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수렴을 체크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나왔던 자리에 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상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올리는 이유는 분명히 저 자리에 거래량이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물량을 한번 흔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도 하단에서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분출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직전 고점까지 일단 올랐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상도 투자하기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자는 나왔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3천억대에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 성장성의 회사고, 그리고 유보율이 워낙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한번 간 이후에 이렇게 하단에 수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뭐 추가로 더 올라가긴 했는데 4,100원대 수렴할 때 일단 들어가서 저희가 35%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이 종목의 뷰와 그리고 회사 분석이 좀 돼야지 그냥 단기 매매로 가는 방식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한 거 중에 뭐 종목 중에 동양 피스톤이나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대형주도 있긴 한데 항상 고통이 따르지만 그 부분이 나중에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제가 종목 상담 119 저도 이제 목요일 담당인데 들어갔던 종목 중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 최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잠깐 말씀드리지만 삼강 M&T 같은 경우는 M&A가 나오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다시 그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M&A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항상 M&A가 끝날 때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건 M&A가 확정이 되면 항상 한번 조정폭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M&A가 계속 꾸준하게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이슈를 만들고 주가를 붙이긴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그 회사의 본 가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M&A 쪽은 조심해야 될 게 이슈가 너무 오래 끌다 보면 그 부분은 이슈가 아니라 그냥 재료로 소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란톡에서 몇 번 알려드린 게 대우건설도 고점에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인터파크도 M&A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공연이나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절대 조정이 깊게 들어옵니다. M&A 이슈는 회사의 본질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당장의 단기 이슈는 되더라도 차후에 항상 그 회사의 본 가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M&A가 처음에 부각이 될 땐 좋지만 어느 정점을 가면 그 이슈는 꼭 소멸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